쉬운 거 자체지고 어려운 거 이렇게 맞춰야 이제 자, 여러분. 기본이 딱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진도를 먼저 나갈까 해요. 진도를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 시험을 하자. 근데 오답하면은 한 2시간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예, 오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진도를 먼저 나가. 엄청 잘했어. 그래서 일단 오늘의 진도를 먼저 나갑시다. 오늘의 진도는 상가함수의 그래프. 여러분 그래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좋아하려고 노력하세요. 예.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고등수학은 그 거의 그래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대수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아니면 뭐 어떤 심화를 하겠다 응용을 하겠다는 대체로는 그래프에서 많이 나오죠. 그 대수적인 부분은 오히려 수상이나 이런 부분이 대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원수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단원을 하든 간에 뭐 수열은 그래프가 없지만 어떤 단원을 하든 간에 그래프를 꼭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상관함수 그래프 할 때 내용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상관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기본적으로는 사인, 사인, 탄젠트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얘가 사인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연습하세요. 뭐 이거 처음에 그리실 때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보통은 이제 이를 좀 낫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죠. 여기 2파이를 먼저 잡고 그냥 파이를 잡은 다음 가운데 2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 이렇게 잡아놓고 내등분을 한 다음에 요거 하나 딱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린 다음에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게 최대가 최소화 마이너스 1 되는 요 그래프고요. 요 녀석이 바로 y의 sin x의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그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하함수 그래프 이제 저렇게 생겼고요.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는 y sin x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상가함수는 전부 다 주기함수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주기, 한 주기가 2파이, 한 주기가 2파이인 이유가 뭐예요? 한 바퀴 돌면은 360도잖아. 그러니까 한 주기 딱 하면은 다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니까 당연히 한 주기가 2파이가 될 거예요.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녀석에서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지면 어떤 걸 해요? 여기서 봐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 앞에 있는 요 A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sin x인데 sin 2x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sin 2x는 그림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이게 sin 2x의 그래프야. sin 3x는 어떻게 되겠어? 더 높게 올라갔다가 더 낮게 내려가겠지. 그죠? 근데 2x, 3x 이렇게 되면 그 위아래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sin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상수는 위아래 폭을 넓혀주는 녀석이다. 그리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음수인 녀석은 이게 거꾸로 뒤집혀요. 그래서 만약에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했다 하면 sin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in 마이너스 2x를 한다면 얘가 더 뒤집혀서 이렇게 생기겠지. 됐나? 앞에 숫자가 곱해지면 사인의 그래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폭이 달라지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위아래로 뒤집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두 번째로 이거 한번 보자. x 앞에 붙어있는 저 b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녀석은 이게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생각하면 되죠. y는 sin 2x 그렇게 생각하 2x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봐라. 원래 사인은 2분의 파이가 되어야 1이 되잖아. 근데 사인 2x는 4분의 파이만 넣어도 2배가 되니까 2분의 파이니까 1이 되지. x에 4분의 파이만 넣어도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4분의 파이만 넣어도 1이 되고요. 두 번째, 얘는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파이를 넣어야 0이 되는데 여기는 2분의 파이만 넣어도 2배가 되니까 파이가 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만 넣어도 0이 되고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하면 2분의 3파이를 4분의 3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 바뀌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돼요. 얘는 한번 보시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압축해 놓은 모양이죠. 이게 약간 사인 그래프가 좀 스프링처럼 생기지 않았니? 얘들아? 스프링처럼 생겼으니까 얘를 이렇게 밀어서 압축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압축시키면 스프링을 이렇게 압축시킨다고 하여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최대 최소는 달라지지 않는데 x값이 여기 앞에 x가 붙으면 2배 압축이 되는 거죠. 여기 3배가 붙으면 3배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녀석을 이제 어떤 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 재밌는 게 봐봐. x 앞에 저기 상수가 붙으시면요. fx가 기본적으로 y는 fx가 있잖아.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fx, y는 fx랑 y는 f2x를 비교해 보시면 정확히 f2x의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보다 x축으로 절반만큼 압축한 모양이 나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생각해 보시면 y는 x와 y는 2x를 생각을 해봐. y는 x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지? y는 2x는 어떻게 생겼어? 2분의 1이 될 때 1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압축시켰지. 압축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모든 함수에 적용이 돼요. 모든 함수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함수든 간에 x 앞에 저렇게 붙으시면 얘를 압축한 모양이 나와. 재밌는 게 기하를 하신 분들은 2차 곡선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만들면 이 녀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값에 여기는 이제 x에 2x를 집어넣은 거지만 여기는 y 대신에 여기 이제 y 대신에 2분의 y를 넣는 거잖아. 맞지? y 대신에 2분의 y를 넣으시면 y 방향으로 2분의 1을 넣었으니까 반대로 얘는 늘어나겠지. 그래서 y 방향으로 2배가 늘어나. 원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가 1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를 이렇게 늘려서 타원을 만들어 버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원을 유도할 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x 앞에 어떤 개수가 붙거나 y 앞에 어떤 개수가 붙으시면 그거의 의미는 압축의 의미야. 압축의 의미고. 그래서 얘가 이제 EX가 붙으면 얘를 압축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인의 A 여기다 보시면 이제 BX를 했다는 말은 B배 압축했다는 소리야. 얘가 B배 압축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원래 주기는 2파이잖아. 2파인데 B배 압축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B배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기가 원래는 2파이였는데 B배 압축을 했으니까 B분의 2파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B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여기 절대값은 붙여줍니다. 그래서 2파이가 B배 압축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했니? 그 다음으로 가서 여기 C와 D가 있는데 C는 사실 평행이동이라서 별로 볼 건 없고요. D는 한번 봅시다. D는 의미하는 게 뭐죠? 원래 뭐 해서 제일 뒤에 플러스 D 하면은 걔만큼 올려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sin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위로 한 칸씩 올라가는 거야. sin x 플러스 2다. 위로 두 칸씩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뒤에다가 여기 B를 붙여준 것은 Y축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Y축 방향으로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D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 녀석에 이거 이제 지우고 이 녀석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최대 최소부터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최대값은 일단 A를 곱했으니까 최대랑 최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A일 건데 다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값은 절대값의 A가 일단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의 A가 될 거야. 이해가 되니? 빼기 2를 하면 최대값이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하면 절대값도 쳐줘야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D가 있으니까 얘를 보여주시면 이게 최대, 얘가 최소가 되지. 제가 최대, 얘가 최소. 그 다음에 주기 한번 보시면 궁금했죠? 절대값 B분의 2파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계산을 할 때 저거 보시면 A에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주시면 이 녀석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그래프적으로 해서 써먹을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얼마가 된다 이거를 구할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그래프를 구해서 값을 구해주지 잘 않고요. 보통은 이제 이 전체를 만약에 이제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도 이 전체를 치환해서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치환해서 풀어버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얘를 쓰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 이 녀석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의 그래프에 대한 내가 모양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B로 묶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보시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기본적으로 이제 A를 가지고 위아래에 뻥튀기를 하고 B를 해가지고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D 가지고 위아래로 또 왔다 갔다 얘로 가지고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그래프를 딱 그릴 수 있겠죠. 됐나요? 이거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라서 사인과 코사인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따로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요. 따로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 코사인 그래프나 하나 그리자. 이래서 시작. 내려와서 이렇게 그리시면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도 하나 그리고 사인 코사인 해놓고 하자.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에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대칭 개념이에요. 대칭 개념. 그래서 여기서 대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대칭과 점대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을 둘 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선대칭은 보시면 알겠지만 x는 y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쪽으로 보시면 y축 대칭이기도 해요.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사인 그래프 또는 사인 그래프에서 사인 그래프도 한번 볼까? 대칭이 언제 대칭이? 선대칭이 언제 대칭이겠어요? 이때 2분의 파이일 때 좌우 대칭이잖아.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도 대칭이 좌우 대칭이잖아. 보이시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선대칭, 점대칭 같은 선대칭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렇게 제일 위 또는 제일 아래를 찍었을 때 산 꼭대기 또는 이 골짜기 아래 이때 최대값과 그 선대칭을 가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선대칭이어서 이제 질문을 할 때 그 어떤 그 문제들이 보통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의 합이 어떻게 되냐, 뭐 이걸 만족시키는 합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얘는 x는 파이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만약에 알파고 이 녀석이 만약에 베타라면 파이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를 잡아보면 파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가운데를 하면 파이가 나오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파이다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선대칭이네.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은 가운데 거의 2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거의 2배죠. 가운데 거의 2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돼 있어서 책상 이렇게 그어서 여기 사인에서 만나는 얘랑 얘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가 2분의 3파이잖아. 얘 2배 하시면 3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칭 이용해서 뭐 어떤 거에 합을 구하라 뭐 아니면 뭐 저걸 구하라 하면 이 선대칭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 다음 점대칭도 있어요. 점대칭을 한번 잘 보시면 요거랑 요거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이 대칭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이 코사인 전체 그래프가 점대칭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점을 잡았다고 치자. 얘랑 점대칭으로 보시면 반대쪽에 점대칭인 녀석이 무조건 존재해. 예를 들어 뭐 요 점, 요 꼭대기는 그러면 얘를 통과해서 반대쪽 꼭대기랑 점대칭 모양이죠. 꼭대기. 어떤 점을 잡더라도 얘랑 점대칭 모양으로 점이 잡혀요. 오케이. 코사인 그래프가 요 점에 대해서 모든 점들이 다 반대쪽에 점대칭 모양으로 생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반대쪽에 점대칭을 잡을 수 있어요. 됐냐? 이걸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저 삼각 부등식 같은 거 할 때 요거 점대칭을 많이 쓰죠. 삼각 부등식 할 때는 어떤 걸 쓰냐면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할 때 얘가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x값을 뭐 찾아봐라 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빼기 2분의 1 되는 x값 찾아봐라 라고 하면 뭘 보통 하죠? 2분의 1이 되는 걸 먼저 그어봐요. 2분의 1이 되는 걸 먼저 그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딱 이렇게 찾아보시면 얘랑 얘가 점대칭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내려보시면 얘가 점대칭이니까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은 거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내려보시면 이만큼은 이만큼이랑 같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빼기 2분의 1이 되는 이 값은 뭐겠어요? 파이에서 알파만큼 뒤로 간 거니까 얘는 파이 플러스 알파겠구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그러면 요게 또 알파일 거니까 얘는 그럼 뭐겠어요? 2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여기 이제 점대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사인 코사인에서는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 점대칭은 보시면 알겠지만 x축과 만나는 x절편에서 항상 점대칭을 가죠. 사인도 마찬가지 여기랑 0이랑 여기 2파이랑 이런 데서 전부 다 점대칭이고요. 선대칭을 이야기하자면 여기 꼭대기랑 여기 제일 밑에 이렇게 선대칭을 가집니다.
이 대칭성질은 그래프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다 했고요. 탄젠트도 한번 해봅시다. 늘 이번 감기가 독하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춥다고 얇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옮아가지고 자, 해보자. 탄젠트 그래프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약간 3차함수 그래프랑 비슷하죠. x 3승 그래프랑 비슷하죠. y는 x 3승이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에서는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왜냐면 탄젠트 그래프로 질문을 별로 애초에 많이 안 하거든. 근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한대로 가고 빼기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없어요. 없고 주기만 파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하나가 이제 딱 하나잖아. 그럼 요만큼이 딱 정확히 파이만큼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주기는 파이다. 그리고 탄젠트에서 웬만한 것들은 거의 대체로 뭐 뭐식이 나온다 하면은 거의 1대는 이 4분의 파이로 값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탄젠트 뭐식이 나와서 뭐 세타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4분의 파이 아니면 4분의 5파이 뭐 이런 거 나와요 항상.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이제 출제가 되겠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저거 평행이동하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굳이 할 필요 없겠죠. 탄젠트 평행이동은 특히나 더더욱더 잘 안 나와. 아무튼 뭐 하려면 할 수 있지. 뭐 옮기고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옮기고 옮겨서 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점근선이 저렇게 있겠다. 까지 보시면 되고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기함수 우함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탄젠트랑 사인은 기함수고요.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우리가 그거 아시죠? 여기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녀석을 기함수라고 하고 이게 뭐지? 원점 대칭이지. 코사인은 근데 이거잖아. 빼기를 집어넣었는데 그대로 똑같다면 얘는 뭐야? 우함수. 우함수는 뭐야? y축 대칭이죠.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원점 대칭.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알아두시고요. 가끔가다 나오니까 6-4에 있는 최대 최소 주기 같은 거는 아까 방금 했죠. 했으니까 되었고요. 각변환이나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 각변환 잘 하십니까? 각변환 잘 하셔야 됩니다. 각변환은 웬만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알파가 되는 녀석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파가 되는 녀석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단위원이야. 이렇게 해서 알파가 되는 녀석을 잡으시면 얘가 반지름이 1이니까 요거 해보시면 이 y 값이 sin y고요. sin 알파고요. 코사인 해보시면 이 x 값이 코사인 x, 코사인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보신다면 얘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고,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쪽이 코사인 알파고 이쪽이 사인 알파야, 맞지? 되겠지? 우리가 각을 변환한다고 하시면 만약에 사인 i, 자 이거 말고 그림으로 먼저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만약에 파이를 더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파이를 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알파에다가 파이를 더했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파이를 더하게 되면 이만큼이 알파잖아. 맞니? 그러면 저렇게 생긴 삼각형에서의 우리 이거 이만큼은 파이 플러스 알파잖아. 파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의 x값과 y값을 잡아보시면 이 녀석은 코사인에서 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사인에서 파이 플러스 알파겠지. 됐어요? 파이 플러스 알파 콤마 사인에 파이 플러스 알파 요렇게 될 건데, 이 녀석의 x값과 y값을 한번 보시면 봐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합동이잖아. 그럼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니까 당연히 이게 코사인이고 당연히 이게 사인이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거의 x값은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알파인데 얘가 코사인 알파랑 같은데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 y값이 요 사인이잖아요. 얘는 길이는 사인 알파랑 같은데 음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단위원에서의 변화는 요런 식인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를 더해주거나 또는 뭐 2파이를 더해주거나 또는 파이에서 알파만큼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 플러스 알파 파이 빼기 알파 또는 2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럽대대한 삼각형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 코사인 값이 똑같이 여기 코사인으로 전환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 x 값이 대응이 되는 것이 여기 코사인이잖아. 코사인이 똑같이 코사인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 코사인 여기는 사인 사인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2분의 3파이를 더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2분의 3파이를 더하시면 각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에서 2분의 3파이만큼 갔으니까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각이 여기가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세워서 봐야 되잖아, 맞지?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이 녀석의 좌표를 한번 보시면 코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일 건데,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의 x값은 요 녀석의 요 x값은 이만큼의 길이인데 이만큼은 이 삼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니까 사인 알파랑 같이, 그래서 이게 사인 알파랑 같고요. 이 y값이 코사인 알파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x값이 사인 알파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y값이 코사인 값이랑 같은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파이를 더하거나 또는 2파이를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같은 럽대대한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부호는 달라질 수 있어도 코사인은 코사인에 대응이 되고요, 사인은 사인에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근데 2분의 3파이 또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2분의를 더하게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가로로 넓은 게 아니라 세로로 길쭉한 삼각형이 나오게 되고, 세로로 길쭉한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x값이었던 게 여기에는 y값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저기에는 코사인이었던 게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인 게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분의 n파이 시리즈로 더하는 녀석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2분의 n파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는 녀석은 무조건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부호는 이 녀석의 사분면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할 때마다 그려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쵸? 할 때마다 그려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분의 n파이 시리즈로 가는 녀석이라면 사인은 그러면 무조건 코사인으로 바뀔 거야. 바뀌어야 되죠. 2분의 n파이니까 바뀔 거고, 여기 있는 이 부호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거 사분면 보고 결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다. 여기 같은 경우는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이니까 어때요? 그 코사인만 플러스지. 그래서 얘는 4사분면은 코사인이니까 플러스인 거고, 얘는 4사분면은 사인이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사분면을 보시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파이 시리즈로 갈 때는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가요. 이렇게 가고요. 요거의 부분은 이거 사분면 보고 결정해 주면 우리가 올사탕코를 괜히 한 게 아니죠. 올사탕코를 알고 있으니까 1, 2, 3, 4 사분면의 부호를 보시고 요거 딱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게 각변환. 그래서 각변환 이거 까먹으신 분들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각변환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래프에서도 따질 수 있거든. 기본만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사인 그래프가 있어. 알파를 봤을 때 나오는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그러면 사인 알파겠지.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사인에 2분의 이거는 두 개를 해야겠구나. 요거를 하나 하고 여기죠. 여기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코사인이 요만큼 약간 알파만큼 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 값은 그러면 코사인 알파겠지. 만약에 우리가 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구하고 싶다고 해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말은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2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앞으로 간 거잖아. 요만큼이 알파만큼 앞으로 가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하는 건데, 이 녀석은 사인 알파에서 요만큼 갔을 때의 이 값이랑은 전혀 다르죠. 얘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코사인 쪽에서 찾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딱 여기 이 꼭대기에서 출발해서 알파만큼 갔을 때 이만큼 떨어지는 이 길이가 여기 꼭대기에서 출발해서 알파만큼 갔을 때 이만큼 떨어지는 이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알파구나를 할 수 있어요. 따라나 이게 그래프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코사인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3파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2분의 3파이거든. 그래서 알파만큼 뒤로 가겠다는 소리는 요만큼 뒤로 가겠다는 소리는 요거 구하는 거죠. 알파만큼 뒤로 가는 이 녀석. 이 녀석을 구하는 건데 요만큼은 이거랑 차이가 있지. 그래서 얘는 코사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인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정확히 호환이 되는데 얘를 조금 밀리면 얘가 이렇게 정확히 겹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얘는 호환이 되니까 요 녀석은 그러면 어디서 찾냐면 요거랑 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요만큼 갔을 때 요 올라가는 요만큼의 높이는 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을 때 내려가는 요만큼의 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음수니까. 그래서 얘는 사인 저거랑 값은 똑같은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는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되니. 그래서 각변환을 그래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저쪽으로 하시든 아니면 이쪽으로 하시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각 변환에 관한 내용. 자 그러면 변환은 다 했고 방부등식하고 뭐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방부등식 빨리 하고 문제를 빨리 풀어보자. 자, 다 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나 풀어보자 얘들아. 방부등식은요 이야기만 좀 하고 방부등식은 구하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조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구할 때 예를 들어봐 sin x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1 되는 걸 찾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6분의 파이다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여기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분의 5파이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데 범위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x 값의 범위를 잘 보셔야 이게 만약에 0에서 2파이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4파이까지였지롱이라고 하면 뒤에 것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보고 하시고 만약에 그래프를 하지 않는다면 예전에는 그런 걸 했어요. 그 사인의 일반각, 코사인의 일반각이라고 해서 수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sin x가 k가 되는 x 값을 그냥 알파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알파 값이 이제 특수각인 알파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얘가 되는 알파가 이제 k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이 세타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알파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이 녀석이 이제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시면 여기 봐봐. 1 집어넣으면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 나오죠. 1 집어넣으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는 게 나오잖아. 6분의 5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하는 게 나오죠. 이제 그 다음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 그러면 저기 3 집어넣어보시면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것만큼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구하지는 잘 않고요. 얘처럼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로 해결을 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항상 범위 좀 신경 써주도록 합시다. 원래는 이제 이거 안 하고도 이거 수식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뭐 이걸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 이렇게 카운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등식도 방정식과 대동소이하니 뒤로 넘어갑시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유형이 21 21니까 야금 풀면 21개는 금방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673번 잘 봐요. 자, 그 주기를 필요하고 할 때 부피의 값은입니다. 이거 구할 수 있냐? 못 구하겠지. 못 구하겠지, 여러분.
sin x 플러스 코사인 x 코사인 3분의 x의 주기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못 구하겠네요. 그럼 얘를 p를 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fp는 어떻게 구해요? 하시면 이건 이렇습니다. 봐봐. 주기가 p라는 걸 줬다는 것은 주기함수잖아. fx 플러스 b랑 fx가 같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x의 0을 한번 집어넣으시면 fp랑 f0가 같아요. 그래서 아하, fp는 그러면 f0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다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이겠죠. 이러합시다. fx가 이거고요, 코사인이 이거고, 탄젠트에 대해서 다음 중 고르는 것은 입니다. 우리가 1의 값을 묻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sin 1 자, 1이라는 말은 1라디안이란 뜻이야. 1라디안, 라디안이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탄젠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라는 거는 숫자로 치자면 몇 정도 돼요? 파이가 3.14잖아. 2분의 파이 하면 1.5 얼마 되나? 그죠? 1.5쯤 되지. 그러면 얘가 1.5쯤 되는 거야. 얘가 약 1.5 얼마쯤 되는 거야. 그렇다면 사인 1, 코사인 1을 해야 되니까 1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둘이 만나는 건 4분의 파이란 말이야. 4분의 파이는 3.14를 4로 나누면 0.8 얼마죠? 얘는 0.8 얼마야. 이렇게요. 그렇다면 1은 어디쯤 있겠어요? 0.8 얼마? 1.5가 여기쯤 있으니까 1은 요거 사이에 있겠지. 그러니까 1은 어디냐면 이쯤 있는 거야. 1이 여기쯤 있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사인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코사인, 탄젠트가 제일 높아. 된다. 그리 보시면 아시겠고. 뒤로 갑시다. 679번. 이 녀석의 그래프는 하이스의 그래프에 초방향 날목하고 초방향 이거 쉽네요. 파이로 묶으면 자, X축 방향으로 얼마 1 Y축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2 뒤로 가자. 683번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르는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기랑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1번은 주기가 같다 뭐인 거니까 주기 한번 보시면 주기 이거 파이죠. 근데 1번에서 탄젠트 2x의 주기라고 했는데 탄젠트 2x의 주기는 2분의 파이잖아. 당연히 두기는 다르고요. 2번 한번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뭘 구해야 돼? 얘를 가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2죠. 풀만 3이 아니고요. 풀만 2고. 3번으로 한번 잠깐만. 아, 더하기를 빼먹었네. 최대값은 그러면 2에서 1을 더한 거니까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빼기 2에서 1을 더했으니까 빼기 1이겠지. 그래서 얘도 틀렸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냐라고 했습니다. 이 sin 2x를 그려보시면 플러스 1을 하긴 했지만 얘가 평행이동은 x방향으로 안 했으니까 위로 뭐 올리든 말든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원래 여기가 파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여기 0이니까 위로 한 칸 올라갔다고 해도 이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을 유지하겠지.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모양이야. 근데 거기는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F0랑 F5가 있냐? 얘는 대입해 보시면 되죠. F0 해보시면 1 F5 해보시면 파이 집어넣으면 또 1 그래서 4번이 맞겠네요. 들어가요. 한 30분까지 나가고요. 한 20분은 아까 그 시험 친 거나 해보자. 원래 또 그런 시험 치고 나서 오답은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더 늘어지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이거 A 사인 BX 플러스 A가 다음 만족시켜 상수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아, A 양수 B 양수네요. 자, 합시다. 최소값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두 번째 모든 양수에 대해서 x 플러스 p에서 fx를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은 4파이다. 그 말은 주기죠, 주기. 주기가 4파이라는 거잖아. 주기는 보시면 b분의 2파일 거거든요. 얘가 4파이가 됐다는 말은 b가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소리지. 세 번째 3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2분의 7이다. 3분의 파이 집어넣어볼게요. 자, 3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곱하기 사인은 b가 2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잖아. 3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2분의 1이다. 2분의 7이다.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하시면 이거겠네. 자, 아까 전에 구해놨던 저거 있죠? 더하면 C가 2다를 구할 수 있고요. C가 2면 A가 3이겠지. 다음으로 가볼까요? 692번 해봅시다. y는 a sin x. 그림이 약간 이렇게 생겨서 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빼기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빼기 2. 보자. 이거 양양 C가 0에서 파이. 요 세 개 해봅시다. 자, A는 2여야 되죠. 최대값이 최소값이 2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라는 보장이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2여야 되고요. 두 번째 B는 주기를 봐야 되지. 주기 보시면 빼기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 그러니까 한 주기가 파이야. 한 주기가 파이니까 B는 몇이겠어? 2여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얘는 그러면 이거라는 말이고 그럼 얘는 이건데 얘는 그러면 sin EX의 그래프를 이 sin E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C만큼 옮겼잖아.
2분의 c만큼 옮겨서 이렇게 됐다는 말은 얘가 출발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출발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출발점이 여기를 이쪽으로 당겨졌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냐면 3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이 2분의 c가 3분의 파이일 거니까 c가 그래서 3분의 2파이. 뒤로 갈까요? 이거 되겠어요? 잘 따라오고 있니 얘들아? 민규야, 예. 너는 상하함수 그래프 이쪽 파트는 어떠니? 잘 되어 있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기술로고는 이상하게 많이 틀렸는데. 네. 기초가 완벽하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뒤에 거는 또 잘 풀었고 앞에 거가 좀 안 돼 있고. 약간 또 중구난방이네요. 그래프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698번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요거 절반 정도 나가려고. 뭐 일단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가면 되지. 사인이랑 코사인을 그려가지고 코사인이 그려서 K, Y는 K 그래서 만나는 게 A, B, C, D다. 자 이거에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라. 해봅시다. 자 일단 사인 만나는 거 따로 코사인 만나는 거 따로 한번 해볼까? 그게 계산하기 여러분 생각하기 편하겠죠, 그죠? 사인 만나는 거 따로 생각을 해보시면 A와 C를 봐봐. 이 녀석 두 개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선대칭. 이거 뭐야? 2분의 파이. 그러면 A 더하기 C는 뭐예요? 파이. 가운데 거의 2배. 가운데 2분의 파이니까 이거 2배 하시면 되죠. 두 번째 코사인이 만나는 거 한번 볼게요. 코사인이 만나는 거 얘네 둘이지. 얘는 어디야? 여기. X는 파이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 보이세요? 이거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대칭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B 더하기 D는 뭐였어요? 2파이. 되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탄젠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파이, 얘네 둘이 더해서 2파이니까 3파이. 탄젠트 3파이 하시면 0. 됐죠? 다음으로 갑시다. 74번.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은 이게요. 얘는 같아야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사인 절대값 x는 어떻게 하니 얘들아? x 양수인 걸 살려놓고 얘를 y축 대칭하잖아. y축 대칭하시면 이렇게지. 얘들아 이거 기억하고 있죠? 이거 수 상대 하잖아요. 수 상이가 한가? 상대 하잖아요. 수 상대. x의 절대값 있을 때, y의 절대값 있을 때, 전체 절대값 있을 때, 둘 다 절대값 있을 때 하죠. 절대값이 있는 거를 보통 살려놓고 양수일 때 살려놓고 그 대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얘가 그러면 절대값 사인 x랑 당연히 다르겠지. 절대값 사인 x는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히 달라요. 이윤으로 가보시면 코사인 x 코사인 절대값. 얘도 어때요? 당연히 달라요. 코사인도 뭐가 있니? 음수가 파트가 존재하잖아. 그지? 절대값을 하면 음수 파트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이건 사인 파이 빼기 사인
x 빼기 파이.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절대값 사인 x 빼기 2분의 파이.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좀 더 익숙하지 않아? 파이 빼기 x 각 변화 생각하면 되잖아. 파이 빼기 x는 뭐예요? 사인으로 바뀌지. 파이 시리즈니까. 파이 시리즈는 사인이잖아. 사인 그대로 사인 유지. 파이 빼기 x가 1, 4분면인 거니까 얘는 플러스, 앞에 이제 마이너스는 그대로 붙어 있겠다. 그죠? 됐어요? 이거 각 변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거에 부호는 바꿔도 상관이 없다. 절대값 안에 부호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이게 이제 그 마지막이고요. 절대값 사인 x. 얘 한번 해봅시다. 얘도 이거 마이너스 끄집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코사인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내도 똑같이 바깥으로 안 나온다.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사인 x잖아. 그래서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같겠지. 이거를 막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절대값 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각변환이네. 여기 있는 각변환들은 다 일단 해볼까? 제가요? 잠깐만. 3분의 2파이는 파이면 3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고 탄젠트 6분의 5파이는 파이면 10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13파이는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3분의 13파이는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지. 그리고 탄젠트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자, 여기서 이 녀석은 뭐죠? 사인 3분의 파이. 이 녀석은 뭐죠? 탄젠트 6분의 파이긴 한데 이 각에 보시면 2, 4분면 각이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얘는 4파이 없애도 상관이 없죠. 코사인 3분의 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는 파이 없애도 되죠. 4분의 3파이는 이거로 보는 탄젠트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랑 같겠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대입을 따다다닥 해보시면 마무리겠다. 뒤로 갈까요? 자, 714번.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지금은 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자기 짝꿍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짝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녀석의 짝꿍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 앞에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사인 제곱에 80도가 있을 거 아니야. 80도는 사인 제곱에 90-1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지. 아니? 따라와. 얘가 그럼 코사인 제곱인 거니까 사실 이 녀석의 정체는 코사인 제곱이었던 거지. 그래서 사인끼리는 뭐가 없는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얘네들이 합치면 1이야, 그지? 그렇죠? 그러면 10도, 80도 합쳐서 1. 그러면 20도, 70도 합쳐서 또 1. 20도도 1. 30도도 1. 40도, 60도 해서 40도, 50도 합쳐서 1이겠지. 맞나?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까지 하면 1. 그리고 나면 여기 혼자 짝이 있으면 또 솔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혼자 솔로 여기 내려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재민님이 이제 얘네들은 짝꿍을 해서 일을 완성을 했지만 솔로는 이제 혼자서도 혼자 온전하죠. 그러하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네. 여기 708분에 예. 탄젠트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요. 예. 그거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예.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아니냐? 2파이 마이너스. 전체 크게 보자면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아니냐? 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봐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요. 근데 마이너스가 없어요. 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냥 마이너스를 빼먹으면 돼요. 자, 요렇게고 한 요정도 할까요? 요정도 하고요. 딱 10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건 한번 해보자. 제가 나눠준 거요.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야? 왜 저래? 잘 주우시고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인가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시험을 잘 쳐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 이런 거는 피드백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틀렸지를 좀 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틀렸지?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 틀렸다를 단순히 이거 실수다 하고 지나가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실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시면 해결이 안 돼요. 실수는 그러면 어떻게 안 할 건데? 시험장에서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확실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죠? 틀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작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틀렸을 때는 내가 그게 계산 실수였으면 내가 어떤 계산 실수를 했는지를 보시고 기억을 좀 하시고요. 만약에 수식을 쓰다가 틀렸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식을 쓰다가 틀렸는지도 보시고 확인을 좀 하셔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플러스 윗줄에는 플러스로 적었다가 밑에는 마이너스로 적어서 틀리거나 아니면은 무슨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구하라고 구하는 거 잘못 구해서 틀렸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왜 이걸 이렇게 했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그러면 나는 실수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수가 많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건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실력이에요. 실수를 줄이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실수로라도 안 틀리게 만들어야 돼. 알겠죠? 우리는 점수를 얻는 게 목적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얘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데 얘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점수를 잘 받아야 돼. 아시겠죠? 무조건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신 무조건 잘 받기. 그래서 만약에 실수라면 피드백 할 거리가 많아요. 사실은 피드백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거 왜 틀렸지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뭐 못 풀어서 틀렸어, 얘가 어려워서 못 풀어서 틀렸어, 그러면 사실 피드백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실력이 그만큼 안 돼서 문제를 못 푼 거잖아. 그럼 그거는 되게 단순해. 실력을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 그치? 방법이라는 게 실력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시험에서 무슨 피드백을 하겠냐. 그래서 실력을 올려야지. 그러니까 걔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근데 만약에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그런 것들은 꼭 피드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이거 실수로 틀렸네, 아 이거 이러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 분석해서 다음에 이거 안 하도록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보자. 질문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볼까? 15번에 니은 15번에 몇 번? 니은 니은 19, 20. 19, 20. 자, 이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니은은 왜 안 되냐? 이 녀석은 정의역을 보시면 x가 0보다 크다 했죠. 얘는 정의역을 보시면 x제곱이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이거예요. 둘이 정의역이 달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는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밑에 거 그림 그려보시면 이쪽도 나와요. 이쪽도 나옵니다. 재밌죠? 반대쪽에도 나옵니다. 정의역이 달라가지고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끄집어내고 이 앞으로 가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요거 차이가 있다. 자, 떠요. 무슨 뭐 운동하네. 아, 19, 20. 19, 20. 19 한번 보자. 정의역이 이 녀석이 함수. 1에서부터. 자, 얘는 분리하고 싶잖아. 그래서 분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2분의 1이니까 아무래도 2로 바꾸는 게 계산 실수를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2로 그냥 바꿔버리자. 앞에 마이너스를 빼면 되잖아. 그리고 얘도 2로 바꿔버리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 건데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빼빼가 뿔뿔이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분리합시다. 곱하기니까 4하고 x를 두 개로 분리했고요. 나누기니까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를 해놓고 보니 뭔가 되게 치환하고 싶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로그 2x를 t 같은 걸로 치환할 거야. 치환할 때는 범위 신경 써야 되죠. 범위 한번 보시면 x가 1에서 4. 그러면 t의 범위는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4 집어넣으면 2죠. t는 0에서 2까지. 그러면 이 식이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t에다가 이렇게 되나? 자, 위로 올라서 해야겠죠? 얘가 2분의 1,4분의 25인데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 0에서 2까지. 이게 x가 2분의 1일 때거든. 0에서 2까지니까 0이 가까워, 2가 가까워? 0이 더 가깝지. 그래서 0을 좀 더 가깝게, 2를 좀 멀리 이렇게 끊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당연히 최대값은 언제야?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뭐라는 게 뭐지? 아, 최대 둘 다구나. 2분의 1 넣었을 때가 최대. 최대는 4분의 25. 최소는 2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지. 2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2 집어넣으면 4. 4네요.
얘네들이 곱하시면 20. 이게 라지. 이게 소리. 소윤이는 어때요? 저 잘 따라오고 있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네? 아 20번 19번 했으니까 20번 자 보세요. 햇빛의 양이 5% 이상이 도달하는 깊이까지 살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 햇빛이 수면으로부터 10m 내려갈 때마다 16%씩 감소한대. 살 수 있는 최대 깊이는 몇 미터인가? 라고 했습니다. 10m마다 16%씩 감소한대. 그러면은 우리가 10xm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10xm라고 하면 10m를 몇 번을 내려갔을까? x번 내려갔겠지. 10x번이니까. 그러면 얘가 16% 감소했다는 말은 전체의 전체에서 100분의 16을 빼는 거잖아. 0.86이지. 0.84배. 0.84배가 되는 거지.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은 원래 다른 거 없네. 원래 햇빛의 양을 A라고 하면 얘를 0.84배 하는 것이 한 번 했을 때고, 그럼 두 번 하면 0.84의 제곱일 거고, 세 번 하면 3승일 거고 이렇게 했는데 10xm가 내려가면 x번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x번이고요.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으려면 A가 5% 이상 이렇게 해야 돼. 0.84의 x번을 했을 때가 A의 0.05를 곱하시면 이게 100분의 5잖아요. 그죠? 초기 햇빛의 양의 5% 이상이 되면 살 수 있다. 됐나? 식을 저렇게 잡는 게 이제 일단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잡고 나면 그 다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잖아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보니까 8.4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시면 100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0분의 1 그대로 하자. 얘는 0.84를 이렇게 볼 수 있지.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20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로그 8.4가 몇이라냐면 0.9라고 있거든. 빼기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0.1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20분의 1은 앞에 마이너스가 딱 나오고, 로그 20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2가 몇이라고 했냐면 0.3. 두 개 더하면 1.3 빼기 1.3 다 있다. 자, 그래서 1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살 수 있어요. 근데 10xm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곱해 주셔야죠. 그래서 따라서 130m 이네. 130m 이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는 130m까지 겠죠. 이게 20번이었어요. 선생님 12번 다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12번이요? 2번 진짜 무조건 2번이에요? 12번이요? 잠깐만. 이번 다들 진짜 2번이야. 이번
예, 2번이래요. 왜요? 너 풀었어요? 너가 틀릴 수도 있어. 어떤 틀렸어요? 네? 잘못 들어가지고 틀렸습니다. 아, 그래, 쓸 수 있죠. 자, 다음 질문을 또 해보아라. 모르겠다. 질문해보세요. 이 문제를 모르겠다. 자, 이 문제를 모르겠다. 질문을 해보아라. 어쩐데? 은근히 얘들아 4번, 5번, 6번 쪽을 많이 틀렸더라. 4, 5, 6을 생각보다 틀렸던데? 4, 5, 6은 또 틀린 사람은 꽤 있어 보이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다 실수로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었으면 하는 생각이요. 아, 이게 시험이었으면 이렇게 틀리면 진짜 열받을 텐데. 선생님 그럼 7번 한 번만 해주시죠. 몇 번이요? 7번이요. 7번이요? 이 녀석의 두 분이 이거일 때 이 녀석의 값은 이 녀석의 두 분이 B래. 그럼 여기서 얘를 B 같은 걸로 바꿔버려. 그러면 두 분의 합이 4, 두 분의 곱이 2잖아.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로그 A, BA인데 우리가 이제 요걸 잘 봐야 돼. 얘는 상형 로그잖아. 얘도 상형 로그잖아. 얘네들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상형 로그니까 얘는 근데 밑이 A고 얘는 밑이 B니까 밑변을 하셔야죠. 밑변을 하시면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A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얘가 뭔 거야 그러면?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다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놓자. 이거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하면 16에서 여기 2배에 하고 AB가 2니까 2 하시면 되니까 16에서 4 빼면 12겠죠. 얘 풀면 AB가 지금 2였고 9분의 12 하면 6이죠. 이렇게 푸는 게 7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했나?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럭저럭 할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들은 잘 이거 피드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충 한 요 정도 할까요? 네. 6번이요? 6번? 6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이거로 했을 때 5의 6 이거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밑이 10, 얘도 밑이 10, 근데 얘는 5. 그러니까
변환해야지. 10으로 하시고 5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분의 10이야. 2분의 10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0으로 보면 분리가 되지. 이렇게 1-5고 2도. 위에 거는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얘는 분리하면은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는. 이렇게. 저희는 문제였습니다. 되겠죠? 5, 이거 항용도구에 있는 5는 2분의 10으로 항상 계산합니다. 그래서 5가 나오면 2분의 10. 요거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요 정도 할까요, 그러면? 얼추 요 정도 하면 되고요. 숙제 덜 하신 분들 아시죠? 그것들은 알아서 잘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수고했습니다.